우리가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사랑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집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의 의미와 나이가 들수록 느낄 수 있는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우리가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늦게 찾아온 사랑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찬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의 이상적인 반려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당사자만이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부침과 상관없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노인들이 마음을 열어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을 선택합니다. 노년의 사랑의 온기라는 현상은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남은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70세의 나이에 재혼하여 새로운 반려자와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것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인생의 모든 첫 경험이 그렇듯 이 느낌도 분명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0세의 나이에 놀라운 경험을 한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박 씨는 자신이 재혼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로는 평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전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2년 만에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여자를 만나 함께 살게 됐죠. 그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가끔 스스로를 절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전 남편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박 씨는 공동재산의 절반인 약 2.800만 원과 매달 약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약 65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작은 집을 빌려 살면서 남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돌보거나 결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그녀는 전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그녀의 삶은 김 씨를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김 씨와 데이트를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지만 모든 일은 아주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제 집에 수도꼭지가 새기 시작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날에나 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이 새는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죠. 너무 난감한 나머지 옆집 김 씨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분이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나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김 씨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도구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와서 수도꼭지 수리는 물론 전기밥솥과 고장 난 선풍기까지 점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예전에 전기 기술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꼭지 수리가 끝난 뒤 김 씨의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수건을 건넸지만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제 집이 바로 옆인데 수건을 더럽히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소하지만 따뜻한 배려가 박 씨로 하여금 김 씨에게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라고 말한 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모든 일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자주 김 씨 댁에 들르곤 했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그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혼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볼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는데 김 씨는 뜻밖에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보장이 없잖아요. 차라리 재혼합시다. 그의 재혼 제안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씨는 저보다 더 확고하고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황혼기에 무려 40개가 넘는 테이블과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와 김 씨 사이의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낯설고 설레는 동시에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예전 남편과의 결혼은 부모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지만 김 씨와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된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를 흥분되게도 하고 걱정되게도 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우리 첫날 밤이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실망했지만 그를 탓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1시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는 결국 침대로 들어와 곧 잠들었습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편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그의 얼굴을 닦으려는 순간 김 씨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열어봐요. 그가 여보라고 부르는 말에 저는 부끄럽고도 놀랐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주 정교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반지, 분명히 비쌀 텐데. 내일 돌려주러 가요. 그러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당신이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만큼 비쌀 수는 없어요. 그의 말과 반지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또 다른 목걸이를 꺼내며 제게 건넸습니다. 이 목걸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래야 완벽해질 것 같거든요. 김 씨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그런 달콤한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들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감동해서 눈물을 참지 못하자 그는 부드럽게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돌볼게요. 저는 첫날 밤에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아프고 물집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발냄새에 예민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데 김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저를 달래며 제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당신 발을 씻어줄게요. 저는 급히 만류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대신 제가 물을 가져와 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돌보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진심 어린 태도와 세심한 배려로 짧은 시간 안에 저를 수없이 놀라게 했습니다. 발을 씻고 난 후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침대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할게요. 그 순간 그의 따뜻함이 가까이에서 느껴졌고 저는 설렘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채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쁨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밤은 단순히 결혼 후 첫날 밤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와의 재혼은 제가 내린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세심한 돌봄,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저는 전 남편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늘은 김 씨를 제게 보내주어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려 한 것이 아닐까요? 그의 따뜻한 말과 다정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첫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따뜻한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남은 생 동안 사랑과 나눔을 함께할 한 사람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시 김 씨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는 저를 통해 황혼기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올바른 사람을 만난다면 모든 좋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황혼기에 사랑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경험한 멋진 순간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시 마음을 열어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행복도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새로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재혼 후 삶의 기쁨을 찾은 박 씨의 사례와 같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성급히 재혼을 결정하면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거나 지속적인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에 재혼한 삶은 배우자 선택에 크게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혼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행복과 도전이라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부는 재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반면 일부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매 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재혼 생활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각자가 새로운 여정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며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단기간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며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음 두 가지 자질을 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 충실함과 명확한 감정 표현. 여성은 상대방이 충실하지 않거나 관계에서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실함은 단순히 중요한 요소를 넘어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토대가 됩니다. 충실하지 않거나 애매한 관계를 지속하는 남성은 여성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성은 타고난 민감함으로 인해 이러한 남성을 멀리하게 됩니다. 반면 사랑에 진지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명확한 감정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귀중한 것임을 알고 적합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2. 온화하고 배려심 깊으며 부드러운 성격. 여성은 온화한 성격과 배려심, 그리고 항상 다정한 태도를 가진 남성이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주 화를 내거나 여성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남성은 어떤 형태로든 건강한 관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은 결혼 후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열쇠는 부드러움과 배려에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남성은 여성에게 따뜻함과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며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여성으로 하여금 진실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이런 남성과 함께 있을 때 여성은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느끼며 그 달콤한 감정에 끌리게 됩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이 특별한 동반자를 잃고 싶지 않다고 느낍니다. 결혼 생활에서 조화로운 관계는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가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열린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주제도 있지만 취향, 바람, 경계선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마다 신체와 욕구는 다르며 책이나 영화에서 배운 경험이 실제 배우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민감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벼운 포옹과 키스 같은 작은 행동부터 특정 부위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여성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시간을 두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세심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감정적 연결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적 소통은 결혼이나 함께 생활하기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느끼도록 하고 특히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적절한 방법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협력하며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일부 남성은 처음과 끝에서 성급한 태도를 보이며 자연스러움을 잃곤 합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끌게 되면 불필요한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양쪽 모두가 즐기면서도 피로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낭만적인 요소로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간의 변화, 애정 표현 방식, 혹은 달콤한 저녁 시간 등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기대되게 만들어줍니다. 마른 관계에서 큰 힘을 가집니다. 그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깨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감과 건강을 유지하며 결혼 생활에서도 만족감을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중요한 호르몬이 감소하여 욕구와 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만족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여성의 감정과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려와 이해는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성들은 만족감이 신체적인 것에서만 오지 않으며 감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섬세한 남성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여성의 감정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정신적, 신체적 조화는 완벽한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치 있는 교훈과 깊은 공감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일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